애교살 밑은 이제 경계가 확연하게 느껴지면서 쏙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애교가 명확해지면서 예뻐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고, 앞볼 자체도 조금 더 도톰하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려 보이고 동안처럼 느껴지고 예뻐 보이게 좀 더 느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지방이 만져지거나 혹은 울퉁불퉁하게 느껴지거나 밖에서 봤을 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마름 원장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병원을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눈밑 수술과 함께 앞볼에 지방 이식을 같이 권하는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눈밑 수술만 권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지방 이식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면 좋은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이식을 했을 때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밑 수술을 상담하러 왔을 때 눈밑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함께 지방 이식을 같이 권하게 되면 조금 당황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지방 이식을 하시는 것들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일단은 지방 이식에 대한 부작용, 뭐 지방이 단단해질 수 있다, 만져질 수 있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해서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병원마다 하는 말이나 혹은 추천하는 수술이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혹시 뭐 나 눈밑 수술만 하면 되는데 지방 이식까지 하면 혹시 뭐 과잉 진료 혹은 뭐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눈 밑에서 지방 이식 수술은 사람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이 튀어나왔는데 알고 보니 지방 이식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몸매가 좀 좋다 혹은 건강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들어갈 곳은 들어가 있고 나올 곳은 나와 있을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눈밑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교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톰하게 나와 있어야 좀 예쁘고요. 애교살 밑은 이제 경계가 확연하게 느껴지면서 쏙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애교가 명확해지면서 예뻐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고, 앞볼 자체도 조금 더 도톰하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려 보이고 동안처럼 느껴지고 예뻐 보이게 좀 더 느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앞볼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이 가장 좋은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볼록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내가 선천적으로 그냥 마른 체형인 경우에는 앞볼 자체가 축하고 처져 있다거나 혹은 살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눈밑 지방과 앞볼 사이에 눈물꼬랑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주름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눈밑 지방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앞볼 자체가 푹 하고 꺼져 있게 되면 더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앞볼 살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게 되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도 많이 튀어나오더라도 사실 조금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 이식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마른 체형일 때 혹은 마르진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상대적으로 앞볼 자체가 굉장히 좀 평평해 보이거나 볼륨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실 안구가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눈이 튀어나온 것일 뿐인데 눈이 튀어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앞볼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앞볼 살을 받치고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앞광대 뼈, 이 뼈가 원래는 볼록하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속으로 함몰된 형태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실 선천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받치는 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볼살이 쭉 하고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해서 앞볼 볼륨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고 눈 밑에 있는 지방 덩어리를 거의 없어질 정도로 제거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는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앞볼이 없어서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볼에 있는 지방 이식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방 이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또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눈 밑 지방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눈물꼬랑이라고 부르는 이 주름 자체가 굉장히 진하고 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꼬랑 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잘 해서 눈물꼬랑 인대를 끊어주고 그 밑에 지방 덩어리를 깊은 곳에 끼워 넣더라도 이 눈물꼬랑 선 자체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눈물꼬랑 선 바로 얕은 곳, 피부 바로 밑에 층에 지방을 조금 넣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선 자체가 굉장히 흐려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꼬랑 선이 진한 경우에도 지방 이식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얕은 곳에 혹시라도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지방이 만져지거나 혹은 울퉁불퉁하게 느껴지거나 밖에서 봤을 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피부 바로 밑에 층에 얕게 넣는 지방은 굉장히 소량이 일단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노팻이라는 지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나노팻은 사실 지방을 굉장히 더 채로 걸러서 굉장히 작은 입자의 지방 덩어리만 남겨놓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입자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액체같이 좀 죽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혹은 단단하게 뭉치거나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물고랑선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나노팻을 사용해서 지방 이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이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눈 밑 지방에 튀어나온 모습이 좌우가 조금 다르다거나 혹은 양쪽의 다크서클 크기가 조금 더 달라져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지방 이식으로 일단 볼륨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거나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앞볼 볼륨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30대 이상에서는 팔자주름이 생기고 깊어지는 시점인데, 앞볼에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하면 팔자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 앞볼에 지방 이식하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 지방 덩어리라는 건 사실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여러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하는 구역 자체는 이 눈 밑과 앞볼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눈물꼬랑이 있는 주변에서 지방 이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팔자가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살쪄 보이거나 얼굴이 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지방 이식을 할 때 얼굴이 커 보이거나 살쪄 보이기 쉬운 부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좌우로 커지는 모양으로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살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대 밑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자 부분이라든지 옆볼 같은 부분들은 지방 이식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 진짜 살쪄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앞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면 효과로 봤을 때는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정도로만 보이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볼륨감이 있는 느낌으로 지방 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게 되게 지방 이식이 되지는 않죠. 지방 이식 자체는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몸무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식된 지방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처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한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고요. 살이 찐 것처럼 처지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앞볼과 눈 밑에만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비해서 이식되는 지방 자체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 수술로 인해서 몇 년 후에 나이 든 모습이 부자연스럽다든지 볼 자체가 볼살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크다든지 하지는 않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에서 지방 이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